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종목이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여플로를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플로는 오늘 한가 근처까지 한가 담 잠겼지 않습니까? 살짝 29.9% 한가까지 이제 살짝 타치를 한 종목이었는데 사실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회사가 뭐 나쁜 소리가 나오고 썩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아침에 일찍 내려온 종목이라 10시 반쯤 넘어 11시 가까이 돼서 거의 한가를 이제 타치를 했던 종목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 시간축으로 봤을 때도 한 번쯤은 오전에 내려온 종목이라 한 속도가 가팔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한번 봐줘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진입한 단가 4,500원에 우리가 이제 타깃을 잡았지 않습니까? 4,500원. 여기가 이제 1차 타점이 되겠죠. 여기 들어가신 분도 있고 여기 들어가신 분도 있어 똑같습니다. 어차피 두 분 다 타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까지가 수익은 20%, 21%인가 그 정도 나왔죠. 마이너스 우리가 29%대 진입을 해서 마이너스 14%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오늘 고점이 보면 이 고점은 마이너스 14%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매매 같은 것은 이제 초보자들은 하지 마시고 경력자만 하시. 제가 이렇게 한가 매매 같은 것은 초보자들은 이제 참여하실 분들은 한 주나 10주 정도만 가지고 연습을 해라 항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또 뭐 개인적으로도 참여하시는 분도 따로 있겠죠. 될 수 있는데 혹시나 모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력자들만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겁을 내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진행형 캔들은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거의 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직 스킬이 딸리는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이 나가면 그때는 종목을 많이 하지 말고 금액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조금만 가지고 같이 트레이딩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패턴의 종목이라도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자꾸 해봐야 늘고 또 그때의 그 느낌, 그때의 그 공포감 같은 거, 살아날 때의 그 느낌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행의 패턴의 종목이 한 번씩 나오면 같이 초보분들도 꼭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의외로 수익이 참 좋거든요. 자, 전일 보유했던 종목 중에 우리가 위택은 상가로 이제 보유를 했잖아요. 이 날짜에 물량을 막 흔들릴 때 우리가 물량을 좀 받아가지고 이 날짜에 이제 그대로 보유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보유를 하시면 일단 좀 흔들리는 모습이어서 그래서 챙겨놓고 다시 상매매로 다시 또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상한가를 또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22에서 25% 구간의 전략 매도를 하고 다시 봐도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윈텍이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가 그렇게 강한 재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신호를 드렸단 말이죠. 아침에 시가가 윈텍이 그래도 13% 정도 잡혀주고 이제 올라간 셈 아닙니까? 그래서 13%에서 25% 가까이 올라갔으면 잘 올라가거든요. 속도가 좀 늦었죠. 24.7%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매매 하시는 분들도 이런 종목을 만나고 여기서 한번 흔들리잖아요. 강력하게 점성을 유지한 게 하고 흔들리 버리잖아요. 그러면 항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챙겨놓고 가야 됩니다. 점상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날 역시 이렇게 봉상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봉상으로 가기에는 윈텍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약했다. 그래서 제가 25% 구간에 전략 매도 신호를 드리고 그때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재료 같은 거 그리고 정확한 매도 시점 같은 것도 잘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죠.
전일 가져온 상종목 중에 EM넷도 있었지 않습니까? EM넷도 있었는데 EM넷은 이제 어제 들어갈 때부터 거의 늦게 들어간 종목이라 큰 기대감 좀 이제 없었죠. 이제 없었던 종목인데 역시 아침에 시가는 8% 정도밖에 안 나와줬거든요. 네, 시가가 8.7%. 그래서 여기서 얘가 좀 크게 가려면은 여기서 바로 쭉 바로 이런 밑으로 내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바로 쭉 가버렸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틀어주고 간다는 것은 이미 손이 바뀐 것밖에 안 되거든요. 손이 바뀐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고가가 13%밖에 들어갔습니까? 그죠? 13%.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8%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좀 확신이 없고 좀 결정을 잘 못 내리겠다 하면 절반을 딱 잘라놓고 절반만 가지고 승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릴 때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통째로 갖고 있으면 이게 하락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팔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좀 한번 가능성을 보자라는 마음이 들 때는 절반을 팔아놓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절반을 팔았는데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13%까지 올랐는데 더 이제 15% 가면 또 팔아야지. 뭐 또 15% 넘어가면 또 20% 사람 볼 거 아닙니까? 사람 욕심이는 게. 근데 13%까지 갔다가 꺼지잖아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적어도 10%대를 깰 때는 10% 수익은 챙긴다. 10% 수익은. 두 번째는 시가 8.8%를 깰 때는 여기서는 또 매도를 쳐야 된다. 예. 질질 끌어버리면 상매매는 관계람이 생명이거든요. 이렇게 질질 끌어버리는 매매를 하게 되면 다음 상종목에 대한 대비나 마음가짐이나 자금 운용이나 대한 그런 것이 시간이 촉박해요. 언제 상종목 툭툭 튀어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약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가장 정리를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시가 8% 출발했지 않습니까? 8%에서 출발했는데 어디서 맺혔습니까? 13%대에서 맺혔잖아요. 그러면 8%의 시가에 공략한 애들이 5% 먹고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8% 출발한 애가 겨우 5% 정도 폭을 주지 못하고 꼬꾸라진다. 그럼 5%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런 애들은. 겨우 5% 폭을 못 뚫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종목, 참 애매한 시가에 애매한 포지션을 맞춘 종목이 내가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인드를 잡고 매도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최소한의 수익은 어디 선에서는 챙겨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은 오늘 EM넷에서 배우기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재룡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재룡전기는 시가가 보면 오늘 플러스 3.1% 출발했죠. 네, 요 시가가 이게 시가줄이죠. 3.1% 출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제시한 전략은 3.1%면 차라리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보일 때만 들어가 보자 라는 게 제 전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꼬리를 노리는 것보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보합이지 않습니까? 보합인데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됐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가 3% 뛰어가지고 조금 띄워주다가 바로 미끄러지는 종목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점은 차라리 더 주고 들어가자. 차라리 더 주고 들어가자. 더블로 주고 들어가자. 3% 출발했으면 우리는 6%대 들어가자. 그래서 29,000원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모습을 보여줄 때 29,000원이면 6.2%입니다. 29,000원이면. 자, 여기서 우리는 1차 이제 매매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짧게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 7% 정도? 6%대 들어가지고 여기가 고점이 보면 31,300원 정도? 31,300원이면 14%, 13% 이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럼 7% 이상은 출문이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차를 먹고 다시 또 우리는
또 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29,000에 타점을 딱 잡아 놨잖아요. 다시 내려올 때 또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한 번 더, 그죠? 다시 한 번 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상승을 하죠. 여기는 수익은 더 컸죠. 여기가 32,000원 가까이 되니까 32,000이면 17% 가까이 되죠. 여기 내가 6%대니까 이 한 종목만 해도 수익이 거의 17% 가까이 나온 셈이죠. 그래서 제시하는 전략은 딴 게 없거든요. 우리가 치고 들어갈 때 먹을 때는 분할로 챙겨 먹되, 내려서 눌림을 줄 때는 눌림의 폭의 강도에 따라서는 때로는 더 밑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살짝 끊어주고 올라갈 때는 절대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절대 이런 타점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받침이 딱딱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재롱정리는 오늘 중간 타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중간 타임 매매, 이런 거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재롱전기도 오늘 이 밑에를 노리는 매매보다는, 여기 아래를 노리는 매매를 보다는, 조금 불확실한 매매보다는 조금 더 주고라도 더 비싸게 주고 더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매매를 오늘 지향했지 않나 싶어요. 이런 패턴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초장에 시초가 트레이드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폴라리스 AI를 이제 진행하는 건 원래 맞았거든요. 예, 맞았는데 아침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량의 물량이 몰리면서 장 시작 전에 상가의 물량이 잠기는 그런 이제 현상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폴라리스 AI는 이미 여러모로 표시가 난 종목이고 그런 점도 있었고, 장 시작 전까지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시가가 높았어요. 장 시작하면서 약간 폴라리스 오피스 6.8%, 폴라리스 AI가 7.1%, 거의 한두 호가 차이였죠. 그런 미세한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오늘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는 못했죠. 10% 정도밖에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폴라리스 A를 했으면 조금은 더 모을 수 있었겠죠. 예, 조금 더 모을 수 있었는데 오늘 그 미세한 차이점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시초장이 좀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 순간순간 장 시작되기 1초, 2초 막 이렇게 남겨두고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참 매매하기 조금 까다로웠죠.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수익은 얻었지만은 그래도 조금 아쉬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또 폴라리스 AI는 또 뒤에 또 우리가 또 따로 진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따로 진행을 했는데 수익률은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죠. 예. 우리가 한 이 정도 근처에서 한번 진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5, 6% 정도 뭐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뭐 두 종목 합쳐서 한 15% 정도 수익은 챙긴 것 같아요. 같은데 좀 폴라리스 쪽은 오늘 뭐 이러나 이걸 폴라리스 AI 하나만 하나, 폴라리스와 폴라리스 오피스와 두 개를 하나 수익률은 거의 비슷했다고 봅니다. 다음에 또 폴라리스 한번 더 보기로 하죠. 자, SP소프트는 우리한테 수익을 참 많이 준 친구 아닙니까? 수익을 참 많이 준 친구고, 이 친구 덕분에 수익도 참 많이 가져왔죠. 자, 오늘 SP소프트는 전일에 시간에서 그래도 한 5%입니까?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오늘 넘어왔지 않습니까? 시간에서 오늘 아침에 시가 7% 잡혔거든요. 시가 7%. 시가 7% 잡혔는데 우리가 좀 지켜보다가 우리가 타점을 24,000원과 25,000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23,000원과 24,000원 잡았습니까? 조금 봅시다. 24,000원 24,000원 잡았나? 24,000원 그죠? 24,000원이면 2%대 25,000원 6%대
아마 24,000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아마 24,000원대 우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23,000원과 24,000원 투 트랙을 잡았는데 23,000원까지는 주지는 않았죠. 23,470원, 23,500원까지 여기 내려줬죠. 그래서 23,000원까지는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4,000원에 아마 대부분 진입을 하게 되죠. 그죠? 24,000원 여기 이 지점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지점에서 우리가 1차가 들어가고 여기서 2차가 나죠. 시가 7%니까 한 8%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수익은 한 5%? 24,000이면 2%대니까 요 8%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한 5%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큰 수익은 나오진 않았죠. 여기서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놈 다시 또 했죠. 언제? 이제는 하단 트랙인 아까 처음에 잡았던 23,000원을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기다려서 여기 23,000원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23,090원인가 뭐 이렇죠. 마이너스 아닙니까? 23,000 1.9%니까 1%대는 아무 때 들어가면 되거든요. 23,090원이니까 23,100원이 지금 마이너스 1.4%예요. 여기가. 여기서 다시 또 우리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앞에 24,000원 지역하고. 그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가 상승을 했다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가 지지가 돼줬다면 또 우리가 여기서 했을 때 여기 깨버렸잖아요. 그죠? 깨버리면 우리가 트랙을 두 개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트랙, 이 두 개의 트랙, 이렇게 트랙을 두 개로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하단 트랙에서 기다리는 거죠. 언제나 이 근처까지 주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간 폭이 그래도 한 7% 가까이 줬습니다. 수익이. 그래서 마이너스 들어가서 플러스로 파는 게 참 수익은 좋거든요. 또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얘는 오늘 세 번 했잖아요. 예. 여기서도 또 한 5% 수익을 주죠. 그래서 이 하나만 해도 거의 뭐 17%, 그 정도까지 수치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매매에서 우리가 배울 점 뭐냐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시가를 띄우고 여기서부터 그죠, 고점부터 한번 띄워주고 계속 내려오는 스타일이죠. 그죠?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 자, 이런 스타일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파동이 딱 일어났을 때의 폭을 얘가 뛰어넘는다면, 이렇게 뛰어넘는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뛰어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그 뒤에도 결코 얘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더구나 시간이 점점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말입니다. 흘러갈수록 점점 더 힘이 빠지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매하실 때도 이런 상관관계, 처음에 큰 폭과 두 번째 내가 저점을 트랙을 잡아서 들어갔을 때의 그 폭이나 이 폭이나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자꾸 매매를 하면서 스스로가 까먹지 마시고 자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고 저녁에 앉아서 복기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래도 공부해보고 저래도 공부해보고 하면서 자꾸 눈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꼭 그 점 잊지 않습니다. 자, 오늘 가장 아쉬웠던 쪽이 초전도체들이었는데요. 아침에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안 좋았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이제 해치 종목으로 초전도체 애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 종목을 이제 열심히 이제 오전에 일에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전도체를 움직이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아센디오가 이제 먼저 바람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바람을 좀 둘러봤을 때는 아센디오는 벌써 이제 상당히 높은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 보니까 그 뒤에 또 이제 CCS가 놀고 있었죠. 근데 또 CCS도 거의 14%대에도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참 애매하더란 말입니다. 상황이 더군다나 또 다른 종목이 아니고 아센디오가 먼저 치고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이면 뭐 예를 들면 신성델타라든지 CCS 같은 종목이 먼저 치고 올라갔다면 그 놈을 뭐 받겠지만, 아센디오가 대장기를 하니까 좀 이게 또 조금 패턴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이왕 놓친 거
놓친 걸 버리고 신성 델타를 그냥 보자. 신성 델타를 보자. 그래서 보합을 치우고 갈 때만 우리가 봅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말초 두 놈이 가면 신성 델타도 어느 정도 가줄 것이고 좋은 모습 보이면 신성 델타도 좀 따라가 주게 되는데 생각보다 가주지를 못했어요. 오늘 그 점이 좀 제 나름대로는 좀 미스였다고 봐요.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서 뭐 여기에 지금 이제 보합이지 않습니까? 보합을 돌파했다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보합을 또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10% 정도밖에 수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는 오늘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아센디오가 새로 좀 나오더라도 그냥 아센디오 쪽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랬는데 오늘 또 시장이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뭐 만일 쟤들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신성도 어느 정도 한 20%까지는 뭐 못 가도 좀 근처까지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예상외로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센디오를 하든지 아니면 CCS를 하든지 거기서 승부를 봐버려야 되는데 한 박자 타이밍도 늦었고 이미 그에 대한 15% 이렇게 뭐 5, 6%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애매했고 또 신성은 또 그렇게 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참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성 델타는 저는 하신 분은 뭐 10% 정도밖에 수익을 못 먹었을 텐데 참 이것이 조금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K웨드도 좀 아쉬웠죠. K웨드는 오늘 우리가 12,000원 기준가 이 정도 근처에서 우리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아침에는 놓쳐버렸잖아요. 예, 아침에는 이 지점을 이제 놓쳐버렸거든요. 놓치고 저 뒤에 눌림을 들어갔는데 한 7% 정도 이 정도 뭐 수익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5에서 한 7% 정도 수익을 줬겠죠. 그래 이 지점은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는 K웨더가 어제도 바람을 좀 잘 잡아줬는데 오늘도 한번 바람을 기대했는데 좀 그 점을 미치지 못한가 이런 것은 좀 오늘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매매를 보면 뭐 윈텍에서 그래도 수익이 그래도 뭐 20%, EMD 한 10%, 이어플로가 오늘 의외의 수익을 생각지도 못한 20% 수익,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폴라리스 AI 쪽에서 한 15%, SP 소프트에서 그래도 3번 정도 15%, 재롱전기 2번 에서 그래도 한 15%, 신성델타 한 10%, KB에다 한 5%,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참 매매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딱딱 왔고 맞아 떨어진 날이 있는데 또 참 이게 좀 잘 안 맞아 떨어지는 날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매매를 또 급하게 하자니 급하게 하면 또 사람들 많이 다치고 그러죠. 매매가 꼬이고. 어쨌든 뭐 오늘 매매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거기 빠졌군요. 뭐 K웨드는 그냥 뭐 적지는 않도록 합시다. 이 정도로 되는데 보유 종목은 이제 4종목 그리고 데이 종목 하나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종목 하나 이렇게 한 5종목 가지고 상종목은 뭐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자, 아직까지는 월초입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내일이면 3월 7일이죠. 3월 7일이니까 월초에 조금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잘 밀고 나가시고 조금 퐁당 하시는 분들, 먹었다 줬다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정신 좀 더 바짝 차리고 집중력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한 달 동안은 항시 소액으로 충분하게 적응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본매매 하라고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잖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매매를 하는데 첫날부터 막 금일 툭툭 집어넣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식 뭐 한 달만 하고 때려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 좋겠지만은 상문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지를 못해요. 충분하게 적응을 하고 제 의도나 우리가 하는 패턴, 형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몸에 맞아야 됩니다. 꼭 그 점 아시고 항시 천천히 뭔가 하나를 배워서 뭔가 하나 본인이 남들보다 나은 쪽으로 가려면 그만큼 시간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 점 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목요일이니까 또 내일은 내일대로 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주였습니다.